침실 문고리를 잡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넘은 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그녀는 집안이 이상하게 고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관에 놓인 남편의 구두,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낯익은 여성용 하이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침실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 침대 위 흐트러진 이불 속에 얽혀있는 두 사람. 한 명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뒤흔든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말입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민서는 7시 30분에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남편 준영의 얼굴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 3년 차. 큰 갈등 없이 평온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커피. 준영이 좋아하는 간단한 메뉴였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잠옷 차림으로 나온 준영이 뒤에서 민서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회사 일찍 가야 해서. 빨리 먹어. 알았어. 고마워, 여보. 다정한 대화. 따뜻한 아침.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준영이 출근한 후 민서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오후에 친구 수진이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의 중심에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 있을 거라는 것을. 그날 오후 민서는 약속대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단골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진이는 최근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했고 민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언니, 요즘 준영 씨는 어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요즘 야근이 좀 많긴 한데. 힘드시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외롭잖아요. 괜찮아. 너라도 자주 만나니까. 민서는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수진이도 웃으며 민서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준영은 오늘도 야근이라고 했으니 11시쯤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시가 되자 슬슬 졸음이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11시 10분이었습니다. 준영이 돌아왔을 시간이었는데 왠지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준영이 귀가하면 현관문 여닫는 소리, 구두 벗는 소리, 가방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현관으로 가보니 불은 켜져 있었고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영의 구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신발이 보였습니다. 여성용 하이힐이었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누가 우리 집에 온 거지? 급하게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서는 복도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숨소리, 그리고 여자의 신음소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민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침실 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위, 흐트러진 베이지색 이불, 그 이불 속에 얽혀있는 두 사람, 남자의 등, 여자의 긴 머리카락.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민서의 눈이 그 광경에 고정되었습니다. 눈을 깜빡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남편 준영이었습니다. 등 뒤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의 모양, 목덜미의 점, 머리카락의 결까지 3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머리카락이 낯익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여성용 핸드폰도 낯익었습니다. 저 핸드폰 케이스,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위 여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서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그 비명에 침대 위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준영이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서야. 여자도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가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민서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아. 민서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민서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영이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와 바지를 주워 입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건 오해야. 오해? 민서는 그 말을 되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해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남편이랑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게 오해야. 준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닥쳐. 민서의 고함에 준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서는 침대 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이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서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나 좀 봐.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눈물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는 거야? 내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미안하다고? 민서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이게.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일단 진정하고 얘기 좀. 진정하라고? 진정? 민서는 준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을 해? 내가 미쳤어. 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남편,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 그 두 사람이 지금 자신의 침대 위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민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영이 다가오려 했지만 민서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꺼져. 둘 다. 민서야. 꺼지라고. 민서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준영과 수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영이 옷을 입는 모습, 수진이 신발을 신는 모습, 두 사람이 황급히 집을 나가는 모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찾아온 고요함. 민서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으악! 민서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왜 하필 수진이? 왜 하필 내가 제일 아끼는 친구여야 했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그렇게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영의 전화였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핸드폰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민서는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흐트러진 이불, 베개 위에 떨어진 긴 머리카락, 공기 중에 남아있는 낯선 향수 냄새.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확 잡아당겨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베개도 던졌습니다. 시트도 뜯어냈습니다. 모든 것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픈 게 맞나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나요? 민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오늘 밤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자신은 혼자 남겨졌다는 것. 그날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동이 트자 민서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2통이었습니다.
준영에게서 25통, 수진에게서 7통, 문자 메시지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준영의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 좀 받아줘.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연락 좀 해줘. 걱정돼. 민서는 문자를 읽다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수진의 문자도 열어봤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언니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정말 미안해요. 민서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인가요?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충격과 슬픔이었다면 지금은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내 남편과 그럴 수 있어? 민서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수진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좀 보자.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우리 집 근처 공원. 30분 안에 나와.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서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수진이 벌써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다가가자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언니, 앉아. 민서의 말에 수진이 다시 앉았습니다. 민서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수진과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수진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3달 전부터요. 3달. 민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달 동안이나? 죄송해요. 어떻게 시작된 건데?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언니가 출장 가셨을 때였어요. 준영 씨가 외롭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같이 저녁 먹자고. 민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어? 그 다음은 준영 씨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거야? 내 남편 집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를 참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만났어요. 준영 씨가 먼저 연락했고, 저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거절하지 못했다고?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변명하는 거야?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그럼 뭔데? 내 남편이랑 3달 동안 바람 피우고도 할 말이 있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언니.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내 남편이랑 자면서 몰랐어? 민서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나를 뭘로 본 거야? 언니, 너한테 나는 뭐였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는 저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하다고? 민서는 비웃었습니다. 소중한 사람 남편이랑 자? 그게 소중하게 대하는 거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나한테 너는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나한테 가족 같은 존재였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준 사람도 너였고.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너한테 제일 먼저 말했잖아. 내 신부 들러리도 너였고. 내가 준영이랑 싸울 때마다 위로해준 사람도 너였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랑 그럴 수가 있냐고.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민서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 결혼 생활이 끝났어. 그런데 미안하다고. 수진도 일어나서 민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언니 제발. 민서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역겹거든. 수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민서가 상자를 수진에게 던졌습니다. 상자가 수진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뭐예요, 이거? 열어봐. 수진이 상자를 주워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목걸이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작년에 언니가 제 생일 때 준. 맞아. 내가 한 달 동안 알바해서 산 거야. 민서가 말했습니다. 너 그때 되게 좋아했잖아. 매일 목에 차고 다녔잖아. 수진이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집에서 가져왔어. 민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 돌려줘. 난 배신자한테 준 선물까지 아깝거든. 언니.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나한테 받은 거 다 버려. 보기 싫으니까. 수진이 목걸이를 쥐고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정말. 정말. 이제 그만해. 민서는 등을 돌렸습니다. 수진아. 네 언니. 우리 이제 남이야. 수진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화도 하지 마. 문자도 보내지 마. 민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야. 언니. 수진이 뒤에서 불렀지만 민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이 급하게 받았습니다. 민서야. 나 변호사 선임했어. 뭐? 이혼하자. 빠르게. 민서야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할 말 없어. 서류 준비해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한 번만. 절대 안 돼. 민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그냥 남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민서야. 그리고 집 나가줘. 내가 들어갈 때까지. 여기 내 집이기도 한데. 그럼 내가 나갈게. 어차피 너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서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남편, 가장 믿었던 친구, 두 사람 모두를 잃었습니다. 이제 민서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민서의 외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민서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 씨. 앉으세요. 민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셨죠? 네. 증거도 있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찍은 사진들,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모든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목만 받으면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위자료는 청구하시겠습니까?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청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빗물이 머리를 적셨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몸이 젖는 것보다 마음이 더 차가웠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영은 없었습니다. 약속대로 짐을 싸서 나간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옷장, 치워진 세면도구, 사라진 구두들. 준영의 흔적이 지워진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민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어봤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있을까요? 친구들 목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그동안 민서의 친구 대부분은 수진과 함께 만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 수진과 어울리던 모임 사람들. 수진과 연을 끊으면서 그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럼 남는 사람은? 회사 동료들. 아니, 그들은 그저 업무상 아는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대학 동기들. 졸업 후 다들 바빠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준영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습관적으로 저녁 준비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 맞다. 이제 혼자구나.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준영이 좋아하던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계란찜 모두 버렸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자 민서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먹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TV를 껐습니다. 다시 찾아온 고요함. 민서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산책하는 부부,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혼자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서만 혼자였습니다. 밤 10시. 민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준영이 옆에 누워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뭘 하지?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준영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수진이와 쇼핑을 가거나 셋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혼자, 모레도 혼자, 앞으로도 계속 혼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민서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인 기분이 들까? 물론 배신당했으니 외로운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서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웅크렸습니다. 괜찮아. 곧 익숙해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외로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더니 낮 12시가 넘어서야 눈이 떠졌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에 나가야 할까? 하지만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기도 민망했습니다. 혼자 식당에 가기도 그랬습니다. 결국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실, 거실, 부엌,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다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저녁에도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청소를 하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민서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머리도 푸석푸석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김민서 씨, 남편분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조만간 조정 기일이 잡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곧 남이 되는 것입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하루가 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것, 또 하루를 혼자 보내는 것. 민서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고독의 끝이 있을까요? 이 외로움이 언젠가 끝날까요? 민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외로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그 사실이 민서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서는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준영을 마주쳤습니다. 준영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서야. 준영이 다가오려 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 걸지 마세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할 말 있습니까? 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민서는 준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인 측 의견은? 민서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신속한 이혼을 원합니다.
조정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추억이 너무 많은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옷장 깊숙이 걸려있는 원피스가 보였습니다. 연한 하늘색 원피스였습니다. 민서는 그 원피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원피스를 마지막으로 입었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생일 파티를 열었고 민서는 이 원피스를 입고 갔었습니다. 언니, 그 원피스 너무 예쁜데요. 어디서 샀어요? 수진이가 물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너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나중에 같이 가자. 좋아요. 언니랑 쇼핑 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날 밤 셋이서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었습니다. 준영, 수진 그리고 민서.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민서는 원피스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원피스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민서는 찢어진 원피스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계속 옷장을 뒤졌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샀던 옷들, 준영이 선물했던 옷들, 모두 꺼내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음은 서랍이었습니다.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팔찌에 작은 별 모양 참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팔찌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진이가 준 것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평생 친구하자. 이 팔찌가 그 약속이야. 17살의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그래, 평생 친구. 민서도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평생 친구. 그 약속은 이렇게 깨졌습니다. 민서는 팔찌를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잘못은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수진이와 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준영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나? 내가 수진이한테 더 좋은 친구였어야 했나? 민서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자꾸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팔찌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사진틀들이 보였습니다. 결혼식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 셋이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민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허상이었습니다. 민서는 사진틀을 하나씩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10개가 넘는 사진틀이 바닥에 놓였습니다. 민서는 그 사진틀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 속 나는 누구지? 저렇게 웃고 있던 나는 어디로 간 거지? 사진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민서는 사진틀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와 둘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학교 2년 때였습니다. 둘이서 여행을 갔었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 만나서 정말 행복해. 수진이가 그날 말했었습니다. 나도. 너는 내게 가족 같은 존재야.
민서가 대답했었습니다. 가족. 그때도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수진이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민서에게 수진이는 정말로 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서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사진틀을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진이 찢어졌습니다. 하나씩 모든 사진틀을 부쉈습니다. 바닥이 유리 파편으로 뒤덮였습니다. 민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유리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민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도 남지 않은 걸까? 다른 사람들은 배신당해도 위로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척. 하지만 민서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서는 다시 생각을 멈췄습니다. 생각하면 더 슬퍼질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서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 수진이 친구예요. 혹시 수진이 연락 안 왔어요? 민서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수진이가 이틀째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언니한테 연락했나 싶어서. 저도 모릅니다. 민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무감각했습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괜찮겠지. 민서는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깨진 유리 파편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찢어진 사진들도 주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모두 담았습니다. 추억들이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버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청소를 마친 민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벽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이 없는 벽.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벽. 마치 민서의 인생 같았습니다. 텅 빈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 민서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민서의 공허한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김민서와 박준영은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판결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구한 원룸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었습니다. 민서는 텅 빈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도 장식품도 추억도 모두 버리고 왔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가구와 생필품만 가져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언니,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민서는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날 밤의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침대 위에 두 사람. 수진이의 얼굴. 준영의 등.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도 멍하니 지냈습니다. 회사에 복직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민서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와 준영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직장에 그 사실을 알릴까? 준영의 회사에 알릴까? SNS에 폭로할까? 두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적으면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해. 두 사람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해. 하지만 잠시 후 민서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맞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두 사람이 고통받으면 민서의 상처가 아물까요?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서의 상처는 그대로일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복수에 매달리는 시간이 민서를 더 병들게 할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노트를 찢어버렸습니다. 한 장, 두 장 모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복수는 하지 말자. 그냥 잊자. 하지만 잊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수진이와 주고받았던 쪽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서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언니, 방과 후에 도서관 갈래? 민서 언니, 내 생일 파티 꼭 와야 해. 어린 시절의 글씨였습니다. 민서는 그 쪽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더라? 중학교 2년 때였습니다. 전학을 온 수진이가 민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 난 최수진이야. 잘 부탁해.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민서의 인생에서 수진이가 없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수진이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직면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 민서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혈연 가족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민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있었지만 민서를 떠맡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민서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0살부터 20살까지 10년을 고아원에서 보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가족이 데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냥 고아원에 남았습니다. 혼자. 언제나 혼자. 그런 민서에게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2년 때. 수진이는 민서의 처지를 알고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민서 언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우리 엄마가 언니 보고 싶대. 수진이의 부모님은 민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서야, 자주 놀러와. 여긴 내 집이기도 해.
수진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서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민서는 수진이 집에 자주 갔습니다. 명절에도 방학에도. 수진이 가족은 민서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서에게 친자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평생 가족하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평생 가족. 민서도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수진이는 민서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민서에게 의지할 사람은 수진이밖에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배신했습니다. 민서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구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배신이었습니다. 민서가 가진 유일한 가족이 민서를 버렸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누가 알까요? 민서는 수첩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전부였는데.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의 추억이 무너졌습니다. 유일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후에야 민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러면 안 돼. 민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복수에 매달리면 안 돼.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앞으로 나아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민서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한테는 나밖에 없구나. 이제 의지할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할 수 있어. 민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어. 10살 때도 혼자였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견뎌냈습니다. 이번에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기로.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대신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기로.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민서는 노트를 새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복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계획이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에 수진이와의 우정에 시간을 쏟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민서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민서는 알았으니까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민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요가를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혼자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밥 먹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식당에 혼자 앉아 있으면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지만은 않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동료들도 민서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민서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전보다 훨씬 집중력 있고 적극적이에요. 칭찬이었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끝나면 새로운 취미를 즐겼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영어 회화 학원에 갔습니다. 수요일에는 수채화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갔습니다. 혼자서. 처음에는 혼자 등산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주변은 다들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였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가면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특별했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영화관에 혼자 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영화는 혼자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보니 괜찮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옆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민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동적인 장면에서 울면서 수진이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작은 깨달음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민서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동안 읽고 싶었지만 못 읽었던 책들이었습니다. 자기계발서, 소설, 에세이. 책을 읽으면서 민서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이런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서는 혼자가 되면서 진짜 자신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만 혼자라는 사실에 슬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행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준영이 좋아하던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서가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했습니다. 준영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맛있는 파스타일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평범한 일상 뉴스였습니다. 민서는 파스타를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라서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는 보였습니다. 민서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석 달을 돌아봤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하지만 당당하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서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 이진수라고 합니다. 회사 신규 프로젝트 담당자인데요. 아, 네. 혹시 내일 미팅 가능하세요? 민서 씨가 꼭 필요한 프로젝트거든요.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저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예전의 민서였다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서는 달랐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노력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진짜 의미 있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항상 울었습니다. 외로움에 슬픔에. 하지만 오늘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혼자서도 충분해. 그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푹 잔 것 같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회의실로 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의 민서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강한 사람, 더 독립적인 사람, 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미팅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와 준영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잠깐 궁금했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민서의 인생에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민서에게 중요한 건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과거에 얽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민서는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퇴근 후 민서는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혼자 먹을 식재료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두 사람분을 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했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식사를 하면서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뭘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가장 의지할 사람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민서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잘 견뎠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거울 속 민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아름답게. 이제 민서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나의 가족이다. 나는 나의 편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 믿음으로 민서는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서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